자, 이번에 시험 친 여기서 소방직 행정법 총론 문제 요 해설을 좀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난이도가 작년하고 대비해서 20문제에서 25문제로 올라갔죠. 그러면 25문제로 올라갔는데 난이도를 놓고 볼 때는 아주 난이도가 있는 상급의 문제라고 말은 못 붙이는데 약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애매하게 좀 이게 뭐지? 하고 하는 또는 약간 지엽적인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문제는 내가 볼 때는 난이도는 중에서 약간 좀 올라가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내린 평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시험 쳤던 뭐 인터넷이나 방송이나 나왔던 데 보면 행정법에서 되게 많이 어려웠다라는 그런 부분들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것도 그런 만큼 또 실제 쉽지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쉽지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대체로 시험 쳤던 친구들 점수도 다 좋았다라고 하고 25문제 옮겨가면서 소송법의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 비중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만큼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대신 소송법에서 막 비중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생각했었지만 그건 아니었고 다만 종전에 비해서 잘 안 나왔던 뭐 계약이나 그 다음 사실행위 기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골고루 분산되는 그냥 골고루 이런 정도로 볼 수 있는 게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국가직이나 소방직에서 거의 나랑 비슷했었죠. 자, 그런 점 좀 알아두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제가 이야기했죠. 행정기본법은 통째로 한 문제. 이번 제가 저녁에 문제풀이 하면서 박스 문제를 많이 냈는데 이번 작년에는 박스 문제 좀 나왔는데 전혀 안 나왔어. 그냥 사지선다로만 나왔어요. 그런데 실제 준비할 때는 그런 박스 문제 연습을 해야만이 왜? 이렇게 안 나오다 또 나오면 또 당황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연습을 해야 되고 그래야 지문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됩니다. 되고 행정기본법 문제는 제가 가면 갈수록 비중이 더 커져갈 거다 했는데 지금 소방직은 이제 패턴이 행정기본법의 통째 한 문제가 패턴으로 굳어졌어. 그냥 행정기본법을 숙지하고 있나. 요거는 전형적인 조문 문제야. 그럼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조문을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다. 1번에서 바로 틀렸지. 날짜를 계산할 때, 자, 우리 저번 주에 했죠? 날짜를 계산할 때는 다른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무슨 법을 준용합니까? 민법을 준용하더라. 그럼 뭐야? 이때 마지막 행정기본법을 따라갑니까? 민법이 적용됩니까? 민법을 적용한다는 뜻이야. 그러면 1번은 전형적인 법령 문제구나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3번, 4번은 다 어디에 나와 있니? 그냥 기본법의 조문이야.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 패턴은 국가직이나 지방직도 마찬가지 따라갈 거라 보이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대체는 어떻게 대처한다? 행정기본법 조문. 시간 날 때마다 조문을 많이 반복해서 봐두는 게 제일 좋다. 그 다음에 2번 제가 이야기했었지. 저번 주 우리 실내보 수업하면서 지금 10몇 년 넘게 100% 현재까지 기출중 그랬지. 이번에도 그 역사를 이어갔어요. 실내보 지금 계속 기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우리 예를 들었던 이런 병무청 사건 있었지. 또 나왔네. 병무청 사건. 많아 문제. 그래서 2번 문제는 하급 문제야. 그냥 간단한 문제야. 자, 그래서 이때 공적 견해 표명은 여러분 우리 공부할 때 공적 견해 표명은 명시적이어도 되고 묵시적이어도 되지. (2번) 신뢰 보유 원칙은 공익이나 삼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적용되어서는 안 되지. 한계가 있지. 2번 X. 3번 실권의 법리는 여러분 신뢰 보유 원칙은 대원칙이야. 그럼 대원칙이니까 권력관계, 관리관계,
국고관계 다 정해야지. 해서 3번 X. 4번 병무청, 제가 저번 주에 내가 몇 번 했었지. 그 중에 병무청 또 뭐 있었니? 국세청 홈페이지 사건. 전부 다 책임자의 답변이야, 일반적인 답변이야. 일반적인 답변은 견해 표명 안 된다. 해서 4번 맞죠? 자, 3번에 2번하고 3번 아마 요 판례가 이때 여러분 못 본 판례일 거예요. 판례고 이번에 시험 쳤던 친구들도 이것은 신판례입니까? 신판례가 아니고 14년도 판례야. 그러니까 지역적인 판례 그냥 끄집어 온 거야. 1번은 공공계약에 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 없고 맞아요. 그러면 2번하고 3번은 똑같이 요청 조달 계약인데, 자 봐봐요. 자, 이번에 여기서 행정안전부에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떤 기관에서 뭔가 필요하니까 조달청이 그 의뢰받고 필요한 물품은 전달해 주겠지. 조달해 주겠지. 이런 걸 생각해. 그럼 주로 물품 구매니까 주로 포인트는 공법이야, 주로 사법이야. 사법의 포인트를 두라 이 말이야. 따라서 2번 맞고 3번 이런 요청 조달 계약에 적용되는 조항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서만 적용될 뿐이야. 내가 방금 들었던 그 예를 생각하면 되겠지. 이번에 행안부에서 뭔가 필요한 PC가 10대가 필요한데 그 10대를 좀 구매다오. 그럼 조달청이 PC 사가지고 갖다 주겠지. 그럼 물품 구매 관계는 공법관계, 사법관계야. 사법관계 이렇게 생각해.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우리 오늘 신고했죠? 자, 신고 내가 거의 한 문제 나온다 했었지. 1번 법령에서 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 의무가 끝나는 신고 무슨 신고예요? 본래적 신고죠. 그럼 본래적 신고는 언제 효과 발사합니까? 접수되어 도달 시 효과가 발사합니다. 자, 행정절차법에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주목 절차법 40조, 일정한 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라고 되어 있어. 그럼 무슨 신고야? 알려만 주면 되는 신고야. 그럼 어느 신고입니까? 본래적 신고에 관한 규정이야. 그래서 2번 X입니다. 자, 3번은 요건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는 신고입니다. 4번은 저녁 때 우리 문제풀이하면서 많이 다뤄봤었지. 대규모 이때 개설 점포 개설 수리 요하는 신고. 해서 자 4번에 2번을 체크하자. 5번 자 여기서 이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조사 이것도 우리 많이 다뤄봤지. 그럼 재산조사위원회 국가귀속 결정에서 자 이 사람이 친일파야. 근데 그 친일파인데 재산 중에서 어느 재산이 친일 재산인지 정상적 재산인지 애매해. 그럼 행정청이 조사를 해봤더니 여기까지가 친일 재산이다. 그럼 이것은 분쟁에 관한 판단이니까 어디에 성격가집니까? 확인이야. 2, 3수란 준법률행 중에 4가지 확인, 공정, 통지, 수리 중에 확인적 행위 이런 뜻이야. 2번 사업자 등록증에 자 일정 시간 지났을 때 요걸 검열한다 그러는데 요건 뭔데 그 등록증을 교부에서 증명을 해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이때 검열은 현재 그 사람이 등록된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그냥 증명행위에 불과해. 확인이 아니라 증명적 행위에 불과해. 그래서 2번 X. 잘 안 하지. 제가 이런 거 보고 지엽적이라고 한 게 잘 안 왔던 거 이번에 많이 좀 이런 틈새 문제를 물었다. 4번은 조심하자. 인감 증명도 공증이지만 여러분 이때 요거는 거기 지문 그대로 그냥 인감이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일 뿐 다툴 이익은 없다 본 판례입니다. 그래서 5번에 눈에 익숙한 지문은 1번하고 3번이고 4번도 간간히 나왔던 지문입니다.
근데 2번은 약간 상점 지엽적이야. 이런 검열. 증여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봤어요. 자, 6번에 1번. 뭐, 앞에, 이건 다음 주 할 겁니다. 주어가 재량이 나와요. 그러면 재량이 나오면 행정청은 법원을 심사할 때 먼저 결론을 내리면 안 돼.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그 다음 2번은 재량적 판단은 가급적 무시하자. 존중해야 된다. 존중해야 되지. 자, 3번은 내가 시험 칠 때 주로 급소가 되는 문장을 잘 따낸다 그랬지. 그럼 어느 부분이 급소가 되겠니? 거기서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전혀 형량하지 않은 채, 나올 게 나왔구나. 우리 재량의 한계에서는 뭐 있니? 재량 한계를 초과하는 일탈, 남용, 그리고 형량을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하자? 불행사. 그럼 공익과 사익을 형량을 안 했으니까 요거는 불행사고, 그러면 재량 한계를 초과했으니까 적법이야 위법이야? 위법하다 본 거예요. 해서 3번 마지막 위법 사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7번 한번 봅시다. 7번에 1번. 자, 요거 제가 시험 앞두고 우리 저기 문제 풀이하면서 재개발 조합 종합정리 했었는데, 재개발 조합을 만들고 그 재개발 조합 설립에 뭘 하였어요? 인가를 합니다. 이때 인가를 하게 되면 순간 어떤 효과가 발생하니? 재개발 조합은 행정 주체로서 지위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주체로서 지위를 창설합니다. 이런 걸 설권적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단순한 인가로 봐서는 안 돼. 자, 1번 맞고, 2번. 자, 요거 인가 수업할 때 기억납니까? 기본 행위가 있고 기본 행위를 보충하는 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 행위는 유효고 효력이 없고 인가를 유효하게 받았어요. 요거 우리 기본 수업할 때 우리 일순환 친구들은 다음 주 할 겁니다. 뭐였니? 아무리 인가를 유효하게 받더라도 기본 행위가 무효면 치유하는 효과 있어 없어? 없고 여전히 효력은 없다지. 따라서 2번 맞고. 자, 7번에 3번 한 번. 자, 이거 한번 봐요. 이렇게 재개발 조합을 설립하고 인가를 받은 다음에 어떻게 재개발하지? 총회를 열고 시행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그 시행계획을 인가 받는 순간, 이 인가를 받게 되는 순간 시행계획은 독자적인 처분이 돼. 그럼 재개발 구성원인 갑은 이때는 총회를 다투어야 돼. 이미 처분성을 가지게 됐어. 아직 인가를 받기 전이면 이걸 다툴 수 있는데 인가를 받게 되는 순간 이건 의미가 없게 된 거야. 그럼 이때는 뭘 다투어야 돼? 이 시행계획 자체가 처분성 가지게 됐지. 이걸 다투어야지. 총회 결의 같은 걸 다툴 필요가 없더라, 이런 뜻이야. 그래서 3번 X입니다. 4번은 뭐가 포인트고, 이게 만약 답이 취소하자라면 답이 달라집니다. 취소하자 아니라 무효하자예요. 그럼 이 말은 시행계획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때 토지 등을 상실한 사람은 무효니까 내 땅 찾을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소송을 할 자격, 계속할 자격이 있어 없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리고 8번. 자, 이것도 우리 제가 문제 풀면서 위헌 테마 몇 번 한 적이 있었지. 8번에 1번에서 여러분 A법에 따라
처분했고 90일 지나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헌법재판소에서 무슨 결정 났어? 위헌 결정 났어. 그럼 위헌 결정이 뒤늦게 난 거야.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 처분을 하자는 통상 처분할 땐 괜찮았지. 그럼 그 하자는 애매하다 봐서 무효가냐 무슨 하자인데 취소하자지만 이미 며칠 지나버렸어. 90일 지났기 때문에 뭐가 발생했다? 불가증력 발생해서 다툴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미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2번은 공정력에 관한 설명이지. 3번은 가장 간단한 문제. 이것도 다음 주 나올 거야. 뭐였니? 그 처분이 무효예요. 여러분 무효는 공정력이라는 게 없어. 따라서 어느 법은 누구라도 판단할 수 있어. 그래서 3번 가장 간단한 지문이에요. 4번 한번. 불가증력이 발생한 부담금 부과 처분의 근거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있으면 여러분 자 90일 지난 다음에 뭐가 발생해서 위헌 결정 발생했고 그럼 위헌 결정 발생했고 이미 그 사건은 뭐가 발생했다? 위헌 났지. 그럼 위헌 났으면 위헌 났으면 여기서 먼저 그 하자는 무효요 취소하자요. 취소하자고. 그것에 따라서 압류가 들어왔어. 그럼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압류를 다투는 소송이라도 법률의 의미가 달라지는 게 아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 앞에 처분의 하자는 무효요 취소하자요. 취소하자라는 뜻이야. 그래서 의미가 변화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식의 마지막 의미가 달라진다. 이거는 굉장히 좀 여러 생각을 하게 하는 잘 안 나오는 형태의 지문인데 2003년도인가 헌법재판소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좀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되게 지역적으로 많이 나왔구나 느낀 게 이런 식의 지문이야. 보통 위헌 결정, 위헌 테마 물을 때 이런 식의 문제가 잘 안 묻거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옵니까?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다가 위헌 이때 그 사람 집을 압류하고 매각할 때 위헌 났다. 그럼 그 체납은 무효이다. 이런 걸 주로 묻지. 이런 거 잘 묻지 않지만 분명히 이때 답은 틀렸다. 마지막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바꾸죠. 9번 부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건 그냥 간단한 문제. 나올 만한 것들이 그냥 나왔다. 자, 예를 들어서 4번 여기서 다 제가 강조했던 송유관 사건. 송유관 사건 하면 주제가 세 가지. 첫째, 부담을 붙일 때 협약으로 붙일 수 있다. 또 두 번째 문제는 거기에 원상복구 비용 부담시키는 것은 부담결부가 아니다. 그리고 부담을 붙였을 때는 괜찮은데 그 뒤에 법이 개정돼서 부담 붙일 필요 없게 됐어. 허가 필요 없게 됐어. 그렇더라도 이미 붙여진 건 소멸하지 않는다. 이런 거죠. 4번 X 소멸하지 아니한다. 자, 일순환 처음 하는 친구들은 그냥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지문이 이게 쉽다 어렵다 느낌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이거 무슨 말이지? 이런 거 앞으로 어떻게 보지? 그냥 그 걱정이 클 거예요. 근데 1년 가까이 공부하고 시험장 딱 갈 정도 공부된 친구들은 이 지문 되게 무난하게 나왔다. 그냥 나올 만한 게 나왔다. 이런 시가 다 올라온단 말이야. 그게 과정의 힘이야. 자, 10번입니다. 취소와 철회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자, 1번. 요거는 행정기본법 조문 나왔다. 지금 곳곳에 기본법을 묻고 있습니다. 2번 별표. 자, 이번에 행정절차법 개정되면서 그 소방지 친구들 쌤 아직 그 개정절차법 적용되려면 4월달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 시험은 아니라면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개정 전으로 봐야 됩니까? 개정 전에 걸 봐야 됩니까? 개정된 걸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시험에 개정된 행정절차법 내용 물었다.
원래 청문 절차는 과거는 세 가지였어요. 이 청문 절차는 첫 번째가 법의 청문을 거쳐라 규정, 둘째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세 번째가 신청을 무조건 하게 했었어. 어떤 경우 인허가를 취소하거나 신분 자격을 박탈하거나 법인 등의 설립 허가를 취소할 때. 그런데 현재 절차법이 개정되면서 인허가 취소나 신분 자격 박탈할 때는 신청을 할 필요 없게 됐어. 할 필요 없게 됐다. 그걸 지문에 물었죠. 자, 3번. 이것도 행정기본법에 나와 있다. 수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그냥 취소하면 안 되고 공익과 사익을 형량을 해야 되지만 단 상대방이 중대한 과실로 위법성을 알지 못했다. 그럼 네가 잘못했네. 형량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3번 X입니다. 자, 11번 요거 우리 오늘 수업할 때 했죠. 자, 하나 봅시다. 행정입법 일반적으로 요건 우리 오늘 수업할 때 했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 명령의 경우 근거가 요거 아까 내가 강조했었지. 근거가 없어 무효지만 사후에 근거가 만들어지면 처음부터야 그때부터야. 그때부터. 그러니까 수업할 때 체크하거나 요거 좀 봐두라 잘 나온다는 점은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손한 친구들은 거기에 믿어 의심지 말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가 차근차근 사 나가면 돼. 2번 법령에서 일부 사항을 불령으로 밑줄 위임한 데 따라 이것도 우리 오늘 했지. 봐. 처분 기준을 시행규칙이 됐을 때 주목 A법에서 위임을 하고 만들면 법규. 위임을 하지 않고 스스로 만든 법규 행정규칙이야. 행정규칙. 그럼 2번은 위임을 했네. 그럼 법규. 3번.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한 내부 처리 절차, 그냥 행정규칙에 불과해. 그럼, 자, 잠깐만. 단순한 행정규칙은 국민을 구속하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부와 공무원은 상명하복 따라가야지. 그럼 이를 거부하면 무슨 사유가 된다? 징계사유. 그러니까 3번 내부적 구속력은 있지. 내부적 효력은 있지. 자, 11번에 4번 법령 보충규칙이나 여러분 우리 오늘 자기구속도 아까 했었지. 무슨 준칙? 재량준칙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12번에 옳지 않은 것은 사실행위는 잘 안 나오는 좀 나왔죠. 1번 권력적 사실행위가 처분의 준비 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경우에는 흡수 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그래서 항고소송 대상이 되지만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그렇게 없어. 주목. 이게 섞여서 예컨대 철거명령과 강제철거와 같이 철거명령은 하명이고 강제철거는 사실행위거든. 근데 이게 섞여서 보통 하나의 효과를 같이 이루다 보니까 보통 이걸 나누어서 따로따로 다투어야 할 실익은 크다, 작다. 작다 보시면 돼. 해서 1번 X입니다. 2번, 3번, 4번은 그냥 그렇게 봐둘 만한 지문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13번에 옳지 않은 거 특별한 건 없고요. 4번 보시면 자 잠깐만요. 우리 보통 어떤 지역이 개발 사업 할 때 개발 사업 하기 전에 무슨 평가를 거친다? 환경, 영향평가 한 적이 있었지. 영향평가를 거친 결과 내용이 환경이 심각한 영향을 준다. 그럼 공사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사업에
빼먹어서 이러면 무효가 돼. 그런데 영양평가를 안 했니 하기는 했니? 하기는 했다. 다만 좀 부실했어. 이럴 때는 위법의 정도는 아니야. 좀 부실한 건 욕만 얻어 먹을 뿐이야. 그래서 부실한 정도는 아니다 해서 이때 위법으로 갈 수는 없더라 이런 뜻이야. 4번 X입니다. 자, 14번 계약 문제 또 나왔죠. 1번 맞고요. 2번 특별한 거 없고요. 여러분, 자, 계약은 잠깐만. 계약은 권력적이야? 계약은 비권력적이야? 계약은 비권력적이야. 서로 간의 의사표시 합치야. 그러다 보니까 이론상에 의하면 계약은 특별한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이야. 그런데 판례는 어떻게 보고 있니? 계약은 불요식이야, 요식행위야? 요식행위로서 일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있어 없어? 없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번 자, 이때 국가하고 사인 사이에 기본적으로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되고, 그럼 방식을 갖추지 아니하면 효력은 없다 봐야지. 3번 X. (15번은) 우리 아침 문제 수준 정도입니다. 아침 문제 수준 정도. 자, 여러분, 제가 지금 1순환 친구는 아직 모르겠지만 2, 3순환 시험 우리 앞둔 친구들은 공부할 때 알지. 제가 행정절차법에서 사전통지 안 해도 되는 가장 잘 나왔던 게 뭐였니? 신청을 단지 거부하거나 또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시할 때, 그럼 이때는 사전통지할 필요가 없더라. 그래서 1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때는 별도의 절차 필요 없으니까 줄 필요가 없어. 1번 X. 2번, 3번, 4번은 그냥 그저 그런 지문. 그러니까 상당수는 난이도가, 여러분, 상당수는 난이도가 다 그냥 중하입니다. 근데 내가 왜 아까 중상으로 올라가냐? 약간 지엽적인. 좀 생각을 좀 하게 한 그런 문제들 몇 개 때문에 중상 올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정보 공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그냥 아침 문제 수준입니다. 4번. 여러분, 재판에 관련된 정보. 제가 아마 기본 수업 들으면 알 거예요. 거기 기본 수업에 요 문장 줄치라고 할 겁니다. 바로 그 문장입니다. 재판의 마지막 소송 기록에 포함된 내용이야 할 필요는 없더라. 이런 질문이지. 1순환 처음 하는 친구들은 아마 요거 2주쯤 뒤에 요거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여기부터는 책 2권 영역이야. 대지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보다가 순간 어이없는 문제 2번. 1차 계고 2차 계고 뭐야 이거? 이런 걸 문제라고 내고 있어? 그것도 실전에서? 제가 그냥 농담 삼아 여러분 1차, 2차, 3차 정말 많이 할 거예요. 몇 차? 1차. 바로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대답서의 제일 큰 부분이지. 1차. 그래서 2번이고 나머지 2번, 3번 다 특별한 거 없고 4번은 제가 요거 수업할 때 판례 요거 체크하라고 할 거예요. 왜? 철거 명령과 개고는 원칙은 동시관계야 선후관계야. 철거 명령 먼저 하고 요건 갖추면 그 다음에 개고하는데 제가 그때 수업할 때 알 거예요. 요 두 개를 동시에 같이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내용이야. 자, 2번입니다. 17번. 18번. 옳은 것은 1번. 과태료는 질서벌, 형벌은 형벌. 서로 목적 다르니까 이 두 개 같이 병과 못하니 할 수 있니? 할 수 있다. 1번 X. 반하지 않는다. 2번은 맞고 3번. 자신이 내가 한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 착각을 한 거예요. 알지요 문제? 착각을 하면 그냥 불벌이야.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불벌이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벌이야. 자, 4번도 내가 강조했지. 보지 말고 위반 행위 할 때는 과태료 300이었어. 알지 요거? 그 뒤에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 100으로 떨어져서 불리했니? 유리하니? 유리하지. 그럼
유리한 소급표 금지야 허용이야? 허용하시. 4번 X입니다. (19번에) 1번. 자, 불 끌어가는데 어떤 물건이 버티고 있어. 그 물건 제거한다.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작용. 무슨 강제? 즉시 강제. 2번, 3번 그냥 고마고마한 지문들입니다. 4번 이게 아까 그거 아닙니까? 본래 A법에 따라 세금 부과를 하고 이 사람이 세금을 안 내고 버티고 있는데 집에 독촉 압류가 들어오려고 한다. 그때 위헌 났다. 그럼 뭐가 되니? 그때 위헌 났다. 그럼 뭐가 되니? 그 세금 부과 근거가 위헌 난 이상 어떻게 그 사람 재산 압류하겠노? 그럼 압류와 같은 강제징수는 그냥 무효로 가자 보는 판례. 따라서 새로운 체납 처분하면 안 된다 봐야지. 무효다. 4번 X. 자, 20번에 1번 공무원의 직무. 자, 여러분 2, 3순환 친구들 1순환 그냥 들어보시고 2, 3순환 친구들 우리 수업할 때 제가 체크하는 지문들 또는 강조하는 부분들 그런 지문들하고 약간 유사한 부분 좀 많이 나오지. 문제가 아마 이때 낯설 때보다 낯익은 지문들 좀 많이 나오지. 그런 부분들이 지방직도 국가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달만 되면 돼요. 숙달만. 자, 그럼 거기서 20번에 1번 공무원의 직무 소개는 뭐였니? 광의, 협의, 광의, 최강의 중에서 광의. 공법적 활동까지. 2번은 자, 거기 줄쳐봐. 부수적으로 개인의 안전과 이익도 보호한다. 여러분 1순환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공권의 과거 몇 요소? 3요소. 지금 몇 요소? 2요소가 뭐였니? 공익과 함께 사익보호. 똑같은 구조가 돼. 그러면 개인의 사익도 보호하는 이상 국가 배상 책임은 된다는 뜻이야. 자, 3번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 자, 이때 취소된 처분이 몇 줄 그렇다고 해서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성을 여기서 이때 인정할 정도에 이른 게 아니라면 그런 과정이 큰 문제는 없었더라는 뜻이야. 따라서 배상 책임은 안 된다. 불법행위 안 된다. 3번 X. 자, 21번에 하천정비법에 따라 자,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가 권리 행사의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는 경우. 자, 여기서 이때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땅인데 어디에 편입되었다? 어디에 편입되었다? 하천구역에 편입되면 손실보상만 받을 뿐이야. 그럼 그때부터는 자기 땅 아닌 거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냥 내가 그냥 계속 거기서 뭔가 하더라도 손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야. 따라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별도의 손해배상은 안 된다 본 케이스야. 그래서 1번 X.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요거는 여러분들 특별하게 없는 판례입장인데 요 문제는 난이도가 중상중하 중에서 중상중으로 갑니다. 상이 가까운 문제입니다. 지문이 약간 좀 까다로운 지문들이 많지. 자, 그 다음에 22번에 자 케이스 문제. 자신이 소유한 모텔에서 성인 을과 청소년 병을 투숙시켜 혼숙한 사실이 적발되자 3개월 정지를 받고 심판을 청구하려고 해요. 주목. 이런 일반적인 모텔 같은 영업 정지는 행정심판은 선택이야 필수야? 선택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관계없어. 그러면 심판 안 거치고 바로 소송할 수 있니 없니? 있다. 여러분 누가 영업 정지 때렸니? 군수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처분청이면 누가 심판위원회입니까? 시도심판위원회. 그러면 대전시 중구청장이
모텔 영업 정지 상기가 똑같은 거야. 그럼 대전시 심판위원회. 그래서 CA도 심판위원회가 된다. 맞고. 자, 항고소송은 보지 말고 항고소송은 심판을 안 거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심판을 거치면 재결서가 송달된 날 기준 그때부터 90일. 이런 뜻이야. 3번 맞고. 자, 4번 한번 봐봐. 여기서 정은 누구냐? 정은 행정처입니다. 칠판 한번 봐요. 주목. 여기서 갑에게 3개월 정지 처분했고 갑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행정심판에서 갑의 행정심판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인용 제기는 갑이 졌다는 뜻이야? 갑이 이겼다는 뜻이야? 이겼다는 뜻이야. 그러면 인용 제기는 어떤 효과 발생합니까? 행정청은 제기를 구속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니? 기속력이라고 해요. 그럼 행정청은 제기를 무시해야 돼?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어디 감히 네가 소송을 해? 이 말이야. 제기를 불복할 수 없고 따라가야 돼. 그럼 이건 제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이다. 이 말이야. 4번 X. 요거 너가 우리 책에 책 2권의 책에 이때 거기 이렇게 돼 있을 거야. 행정청은 제기를 불복할 수 있는가? 이런 거 아마 있을 거예요. (23번에) 3번 어이없는 문제. 지방의회 의원 제명. 요거 잘 체크했지? 자, 여러분 지방의회 의원이 근무하다가 제명됐어요. 소송을 했는데 지방의회 의원 임기가 끝났어. 돌아갈 자리가 없어. 그래도 소송할 수 있는가? 있지. 그동안 받지 못한 뭐가 있니? 월급 받을 때. 자, 요거 제가 우리 수업 때 보통 다뤄주는 예죠. 그래서 이익 있다. 3번 X입니다. 그 다음에 24번에 자, 여기서 4번 요거는 우리 아마 그거 시험 치기 전에 한번 마무리하고 할 때 요거 총포, 도공, 화약류 아마 사과는 다룬 적이 있는데 여기서 총포, 화약 안전기술협회는 어딘가 요건 공법상 재단이야. 로 행정주체입니다. 그럼 행정주체가 당사자에게 회비 내라고 통지하는 것은 항고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여부인 거예요. 맞고 25번에 옳지 않은 거 피고가 누구냐? 자, 여기서 피고에서 3번 보시면 여러분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처분청이 A청이었어. 그럼 A청을 상대로 소송을 하다가 A청이 B청에 권한이 넘어갑니다. 승계가 됩니다. 승계가 되면 누가 피고가 된다? 승계청이 되고 그 A청이 없어지게 돼. 공중분해가 돼. 그럼 이때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되고 이거는 폐지가 됐나 승계가 됐나? 승계가 됐을 때는 국가가 아니라 승계받은 청, B청이 피고가 된다. 이것도 그냥 그저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다 풀고 나니까 이 중에 한 4-5개가 약간 지엽적이고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나머지 문제는 우리 아침 문제 수준 또 수업 때 제가 잘 다루고 체크했던 것들 있지. 그런 것에서 그렇게 크게 안 벗어났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요행수까지 겹치고 해가 어떤 점은 만점도 제법 많이 나왔더라 보니까. 소방법규인가 봐 거기서 많이 오히려 미끄러졌고 행정법에서는 오히려 점수가 그런데 문제는 요 부분에서 공부를 좀 해나가면 지방직은 1년보다 더 작년도 기준은 무난하게 나오거든. 숙달만 되면 행정법은 이런 문제 20분, 25분 중에 시간을 한 17분, 15분 쓰고 나머지 10분을 아껴서 다른 과목에 배치해도 될 정도의 문제 레벨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하고 이렇게 기출 해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